잘 산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까? 물론 돈으로 인생사에 한 80%는 해결한다는 말을 해요. 아니 그렇다면 왜 재벌 회장 아들을 왜 띄어내서 자살합니까? 대한민국의 모습은 제가 보면 자살 직전의 재벌 아들 같아요.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부러워할 조건이 있어요. 그러나 왜 뛰어다니느냐? 나는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이었다. 나는 살아갈 의미도 없다.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면 뛰어냅니다. 대한민국 이 교과서가 이런 교과서가 가르치고 있는 게 바로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였다. 대한민국은 전부 나쁜 사람들이 만든 나라였다. 이승만, 박정희, 이명철, 정주영, 트루만 전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악의 제복이다. 이렇게 자꾸 가르치면은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아주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국민들이 많아지면 그 국가는 자살을 가요. 한국에만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고 세계사에 잘 사는 나라가 자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송나라, 중국의 송나라, 중국 역사상 가장 잘 살았던 송나라. 그러나 북방 유목민족한테 다 뜯어먹혀가지고 고생만 하다가 망해버렸어요. 요나라, 금나라, 몽고한테. 배부른 군대가 배고픈 군대한테 집니다. 월남의 배부른 군대가 배고픈 대통령한테 졌어요. 배고픈 대한민국이 배부른 대한민국이 배고픈 북한한테 먹힐 수가 있습니다. 제가 김정은이라면 저는 하나도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신이 있습니다. 시간은 내 편이에요. 핵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가진 군대와 핵무기를 갖지 못한 군대는 게임이 승립이 안 되죠. 결투를 하는데 한쪽에서는 권총 들고 나오고 한쪽은 칼 들고 나오면 그게 승립이 됩니까? 승립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래도 미군이 제공한 핵 우산이 있기 때문에 불안을 덜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북한의 핵무기가 아직은 조잡한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핵무기를 작게 만들어가 미사일에 갖다 붙일 때고 핵미사일 실전 배치, 휴전선 북방에 실전 배치 딱 해놓고 천안함 폭침 일으키면 우리가 반격할 수가 있습니까? 반격하면 핵무기 쓰겠다고 하는데 남한에 북한 지령만 받으면은 거리로 오늘 밤에도 수십만이 뛰쳐나오도록 만들 수 있는 종북세력, 친북세력, 좌익 세력이 있어요. 두 개를 내가 갖고 있습니다. 김정은 한 손에는 핵무기 들고 한 손은 종북 세력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거 갖고 있습니까? 핵무기 있습니까? 평양에 우리말 듣는 우리가 지령하면 평양에서 데모할 사람 10명이라도 있습니까? 더구나 김정은의 뒤에는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은 커 올라오고 있어요. 중국은 어떤 경우에도 북한 정권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가 두렵습니까? 이런 전략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언젠가는 한미연합사가 해체됩니다. 2015년에. 그러면은 핵우산이 핵우산이 반쯤 찢어진 게 되죠. 기습 남침을 합니다. 기습하면 보통 한 3, 4일 동안은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을 한강 이북을 포위를 한다. 인민군이 북한군이 포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포위된 대한민국 정부한테 제의를 합니다. 우리 민족끼리 싸울 필요 있느냐? 현 위치에서 휴전하자. 현 위치에서 휴전하자고 제의를 해요. 그러면서 조건을 답니다. 만약 이거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핵무기 쓰겠다. 미국이나 일본이 한국을 도와주려고 하면은 뉴욕을 우리가 핵미사일로 때리겠다. 알았어요. 그와 동시에 전국에서 종북세력이 들고 일어납니다.
같은 동족끼리 전쟁은 무슨 일이야? 현위치 휴전 받아들이자. 포위된 정권이 이승만 박정희 같은 정권이면 결사항전을 결심할 거예요. 그러나 이명박 정부 같으면 그렇게 하지 못할 거예요. 또는 그보다 더 왼쪽으로 간 정권이면 분명히 현위치 휴전을 받아들일 겁니다. 서울이 포위된 상태에서 현위치 휴전은 대한민국 손해를 의미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최악의 시나리오는 맞는데 미국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시나리오라는 이런 시나리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 대결에서 시간은 우리 편이다. 그거 다 헛소리입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에요. 북한 편일 수도 있고 우리 편이 되려면 우리 국민들이 자주국방 의지로 뭉쳐야 되죠. 지난 60여 년 동안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게 자주국방 의지를 갖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주국방, 여기 계신 분들 우선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안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걱정하십니까? 미사일 쏜다고 해서 걱정하십니까? 천안함 연평도 났을 때 걱정했습니까? 아마 별로 걱정 안 하셨을 거예요. 왜 안 했습니까? 미국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한미동맹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걱정 안 하신 거죠. 아마 우리 군인들도 걱정 안 했을 거예요. 대통령은 걱정했을 겁니다. 국방장관은 걱정했을 거예요. 이런 나라입니다. 자주국방을 포기한 나라, 자기의 국방을 외국한테 맡기는 나라, 그 나라는 노예근성의 나라가 되죠. 나라가 아니죠, 사실은. 자주국방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한국은. 경제력이죠. 경제력은 군사력으로 바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남북한의 군사력의, 경제력의 비율은 한 100대 1로 봐요. 충분히 우리가 우리 힘으로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미국 사람 도움을 받아야 안심할 정도입니까? 노예근성. 그래도 북한은 자주국방을 하는 나라입니다. 남북한이 체제 대결에서 남한이 이겼다는 것은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이긴 부분이 있어요. 경제에서는 우리가 이겼습니다. 민주주의, 복지에서는 이겼어요. 그러나 정치 전쟁에서는 우리가 지고 있습니다. 핵 개발에서는 우리가 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이 안 된 거예요. 남북한 대결에서 남한이 이겼다는 것은 통일로서 증명이 돼야 됩니다. 주석궁에 우리 탱크가 주둔하고 그동안 나쁜 짓 한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야 그게 체제 대결에서 대한민국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 무승부입니다, 아직. 스코어가 1대 1이에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번 두 차례 선거를 통해서 한국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냐에 따라서 앞으로 1대 1 스코어가 우리가 2대 1로 지게 될지 모릅니다. 국민들의 선택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주국방을 포기한 나라는 반드시 그 죄값을 받게 돼 있습니다. 자주국방을 포기하고 외국의 안보를 의존하면 편해요. 조선조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사대주의 정책 써가지고 외군이 쳐들어오니까 명나라 군대의 도움을 받아서 나라를 지켰어요. 아주 성공한 사대주의 정책이었어요. 그러나 그 대가는 비참한 것입니다. 그 대가는 어디에서 나타나냐? 국민들의 정신력이 망가지고 국민들이 무책임해지고 중요한 것은 잊어버리고 사소한 데 목숨 거는 아주 더티한 정치, 선동적인 언론, 교양 없는 국민, 용기 없는 국가 지도자, 웰빙하는 사람들, 투지가 없는 군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주소예요.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을 비교하면 이스라엘 지금 이란 폭격하겠다고 딱 벼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 행복도 조사를 해보니까 이스라엘 국민들이 한국 사람들보다 훨씬 행복하다고 나와요. 우리가 보면은 맨날 뭐 테러 나오고 수시로 전쟁하고 하는 저 나라에 불안해서 살겠나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국 사람보다 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행복도가 높고 자주 국방하는 나라의 생의 보람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가시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 나라가 뭐가 생동하고 사람들이 빨리빨리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자존심이 있고 하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국격이 인격이 되는 거죠.